하나, 둘, 셋. 마지막 17번째 질문. 주로 보는 환자 케이스는 차이가 있나요? 주로 보는 환자 케이스, 그러니까 병원마다 주로 보는 환자 케이스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경계 병원은 보통 뭐 신경계 질환 환자분들, 뇌졸중, 파킨슨병, 손해 환자분들, GBS, 기형 같은 척수관절 환자분들, 그리고 수술로 재활 환자 맞아. 좀 많은 저거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하고 인공고관절, 고관절, 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도수치료병원은 대부분의 이제 요통 환자분들은 목 통증, 통증 관련된 통증 관련된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제가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드리는 거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했던 건데, 되었겠죠? 도움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가 많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필히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 작가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참고용으로만 그리고 재미있게 이제 듣는 얘기라고 해서 위에 있는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역량 강화 교육이 있나요? 있죠. 보통 입사하면은 당연히 졸업하고 온 신입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치료도 치료인데 뭐 전화 응대라든지 환자를 응대하는 방법, 응급 상황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다 교육을 해드리고, CS 교육, 그리고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보통 병원에서 다들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역량 강화 자체가 병원 전체로 하는 CS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에 대한 역량 강화는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아까 교육비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다녀오면은 리뷰를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림프 교육을 듣고 왔다 라고 하면은 그 교육장 가서 들은 내용들을 선생님들 앞에서 리뷰를 하면서 이론적인 거라든가 실질적인 거를 선생님들 앞에서 공유하는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도수치료병원은 어떤가요? 병원들마다 자체 교육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육 갔다 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 교육에 대해서 간략해라도 내가 뭘 하고 왔는지를 정보를 좀 더 알려주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물론 겸직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센터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각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식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정보 전달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의견을 주고 치료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항상 서로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째 질문이, 일을 하면서 석사 및 박사 추가 학력 개발에 어려움은 없나요? 우선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왜냐면은 보통 대학원 과정 자체가 그 수업 시작 시간이 오후 7시, 늦으면 7시, 6시 반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우리가 학력 개발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석사나 박사를 이제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의 학력 개발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활병원은 어떤가요? 저희 병원도 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다 추천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개인적인 병원, 저희 병원 입장에서의 얘기고, 만약에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일과를 마치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뭔가 또 졸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병원에 양해를 구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상사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냐,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서적인 승인이 있어야 돼요. 음. 왜냐면 나도 지금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으면 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부서정과 협의 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가는 분들 되게 많아서 아무래도 좀 배려는 다들 많이 해주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15번째 질문인데요. 3년제 졸업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뭐 심화과정이나 학사과정을 병행하고 싶은데 네. 1년차부터 가능한가요? 왜 안 돼요? 네, 이거는 가능하죠. 맞죠?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거의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죠? 그렇죠. 본인의 능력이 되고 병원에서 이해만 해준다면 당연히 충분히 하지 않나. 그렇죠. 이제 만약에 병원을 다니면서 심화과정이나 학사과정을 병행하고 싶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과 가까운 학교를 추천합니다. 맞아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청주에서 일 끝나고 대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도요. 3일 동안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최대한 가까운. 그 다음에 이제 서티 교육이수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그 마작가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서치 이수 과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사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정형도수 치료라든지 PNF, 그리고 또 이제 신경계절입이라는 NDT, 그리고 버스 이런 교육, 메이저 교육뿐만 아니고 부수적인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들을 참여를 해서 학교에 가입해서 이제 교육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나에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누릴 수 있는 어떤 치료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지금 PNF 임원 선생님이 2분이 계시고 OMPT 임원 선생님이 1분이 계시니까 누군지 얘기는 안 해요. 네,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모르겠지만 우선은 PNF에 대한 서티 교육 과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전부 티나잖아요. PNF는 베이직 코스가 있고 그 베이직 코스를 이수하고 나면 국내 코스인 어드밴스 코스가 있고 그리고 국제 코스 갈 수 있는 레벨 코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인 이 어드밴스랑 레벨 코스를 듣고 나야지 최종적으로 서티를 저희가 발급받아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벨 코스를 들으시면 그 다음 상위 코스인 뭐 레벨 3, A, B, 4, A, B, 5 여기까지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강사까지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드밴스를 듣는다면 어드밴스를 듣고 나서 다시 레벨 1, 2부터 다시 들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서티만 따고 끝낼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을 보실 거라면은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놓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연봉 치료 환자 수 추천하는 교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봉. 예민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연봉. 때문에 저는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이지 이게 객관화된 데이터는 아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수치료병원에 대한 연봉은 어떤가요? 연봉은 각기 다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병원 시스템마다 틀린 거고 초기 입사할 때 계약서에 따라 틀린 거고 다양한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 급여 플러스 알파를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 연봉으로 보시면 한 300 후반 정도. 300 새 전인가요? 새우인가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맞아요. 그죠? 천차만별. 네. 저는 이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네.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물장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오늘 싹 훑고 왔어요. 전문 데이터네요. 전문 데이터라고 어느 시도의 협회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올려준 게 있어요. 물리치료사 1년차 연봉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자. 우리가 그래도 물리치료사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게 2,900이었어요. 신경기병원 1년차 2,900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주자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려주시는 것도 많고, 근데 솔직히 찾아보면은 그거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도 신경기병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게는 2,600 만 원대부터 해서 뭐 많게는 뭐 3,000만 원대까지 그렇죠. 있었던 걸로 봤어요. 어제 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즘 필라테스 운동을 다니는데 강사님이 물리치료 산 걸 알아요.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아니 신경계는 정형계보다 돈을 좀 적게 벌죠? 하고 묻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뭐 치료 환자 수나 근무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도수치료 병원이랑 신경계 재활병원 자체에 대한 보험에 대한 급여수가 자체가 또 다르고 병원에 대한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지만 장단점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쵸. 네. 연봉은 그래도 조금은 웨스트보다는 신경계가 좀 낮은 경향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솔직히. 연봉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지역권마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역권 차이 있고 병원마다 차이 있고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이제 어느 정도 컨택하고 확인하셔서 취업을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어떤 목표로 삼을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 환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하루에? 치료 환자 수는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많으면 11타임, 11타임. 평균 11타임에서 이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최대니까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더 하실 수 있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신경계 치료는 몇 분 정도 환자분 치료하나요? 보통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 한 분이 그 담당 환자에 대해서 NDT, 웨트게이트, FAC에 대한 처방을 제 시간표에 이제 적어서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타임 수는 한 8타임에서 10타임? 네.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활병원은 어떤가요? 재활병원은 보통 뭐 30분당 한 명씩 보게 되니까 그러면 보통 꽉 채워서 하면 이제 14타임, 그러니까 14명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치료사들을 많이 배려를 해서 14타임을 꽉 채우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뭐 10명 전후로 뭐 11명, 12명 이 정도씩 하고 뭔가 차팅 타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신경계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추천하는 교육이 따로 있나요? 추천하는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서티다 보니까 서티를 딸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장기간 신경계 환자분들도 보다 보면 분명히 이제 OS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OS적인 치료 배울 수 있는 학회 교육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딱 하나 뭐 이렇게 찍어서 이런 교육 추천해 이렇게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 도수치료병원도 추천하는 교육이 도수치료 말 그대로 정형도수죠. 도수치료에 대해서 이제 추천드리고, 또 이제 머슬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PNF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가서 이제 신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신체적인 분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리치료 협회에서 이제 주관하고 인정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메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교육을 듣고, 최근에 또 이제 SNS에 보면은 개인 교육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숨어있는 숨은 고수들이 알려주는 교육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메인하고 같이 교육을 듣는 게 선생님께 어떠한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복지는 어떤가요? 보통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일 큰 부분은 아마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티비나 아니면 외부 교육에 대한 지원비. 그래서 신경계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들 서티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종합병원도 그렇지 않나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뭐 보조교육비 지원, 뭐 교육비 지원 등이 있는데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도수치료병원은 어떤가요? 도수치료병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정형도수 학회도 있고요. 그리고 PNF 학회도 있고 많은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역량을 통해서 이제 교육비를 자가로 부담하되 또 교육받고 오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병원을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다 다를 거예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병원에서의 혜택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